현명하고 똑똑한 이혼을 위해서 알아봐야 할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혼을 네. 막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하더라도 잘하는 법에 대한 그럼요, 배워야 당연하죠. 되는 거죠. 예. 네. 자, 일단 화면 보여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이혼해 헤어져.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거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외동로 사주면 당신 명품배 내 거야.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당신이가 서 있는 짐이 장판 내가 한 거니까 밟지도 마. 당신 그 파마 내가 번 돈으로 한 거지. 당장 풀어. 그리고 이거 반반씩 내고 샀잖아. 어떻게 이게 당신 거야? 나눠 가져야지. 도대체 재산이 내 거가 어디까지인 거야 도대체. 자, 이혼할 때 꼭 알아야 할 이혼의 법칙 가운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정말 파마까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치사하고 너무하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재산 이거. 참 치사하죠. 이런 거는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아요. 치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결혼은 로맨스지만 이혼은 비즈니스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업하듯이 꼼꼼히 잘 따져야 되는 게 또 이혼입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주된 의미는 이제 결혼 중에 만들어진 형성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주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유지를 같이 한 재산 다 감안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베스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혼할 때 이제 처음 가져간 고가의 가전제품 같은 것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산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이 결혼 초기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 처음에 그 가져간 폐물, 예단, 혼수품 예.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1년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1년 이내에 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걸 하느냐? 돈은 많이 들었지만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재산 분할을 할 수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관계에 대상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제 집을 해오든지 집에 전세를 보증금을 해와서 네. 그건 남아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자가 해간 혼수는 중고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 근데 그거?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가 사실은 좀 불리한 구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럼 앞으로는 여자가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을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 일단 공동 명의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의 지분으로 그만큼 나눠 갖는 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혼할 때는 각자 그만큼에 해당하는 가치, 그걸 뭐 집을 팔아서 나누던 아니면 일단은 공동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하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그 2분의 1씩 갖게 되는 거는 맞죠. 제가 궁금한 게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빚만 한 10억이 생겼어요. 그럼 그 빚도 반반 반띵인가요? 빚도 재산입니다. 빚도 소국 재산이라고 해서 다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적극 재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이 적극 재산을 플러스라고 하고 빚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한 다음에 나누고 네. 그렇다면은 재산은 있는데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경우에 기존에는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이 바뀌면서 그런 경우에는 빚도 분할을 빚만도 분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빚쟁이 입장에서 양쪽 다 가서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던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수입이 있으면 남편한테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 두 사람이 이혼했다고 해서 부인이 반을 갚으라 이렇게 되면은 채권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렇네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기존의 과거 대법원이 그런 거는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양 원장님 병원 잘 안 드세요 최근에? 이거 이제 빚 관련된 건데요. 배우 박상민 씨 사건인데 그분 사건이 한 달 전에 작년 12월 28일 날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아, 네네.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박상민 씨가 재산도 있고 빚도 있었는데 빚을 별거 후에 갚았어요. 네. 4억 원. 그리고 소송을 했는데 그 사건의 2심에서는 빚을 갚았으니까
그냥 재산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그 2심 판결을 깼어요. 별거한 이후에 박상민 씨가 혼자 노력해서 갚은 빚은 재산 분할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박상민 씨가 부담을 굉장히 줄였죠. 줄이게 되는 그런 판결이 최근에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을 통해 지원받은 재산, 상속받은 재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재산,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또 상속이라는 것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건 아니죠. 그래서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부모로부터 또 증여받은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다. 그런데도 계속 그 재산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다라고 봐서 일정 부분 재산 분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이제 부모가 부자였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 11층짜리 빌딩을 증여를 받았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 별거를 했어요. 별거하는 동안에 4층짜리 건물을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어요. 그 이혼 소송에서 그 4층짜리 건물은 별거한 이후에 받은 거니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아내의 기여가 전혀 없었죠. 형성에도 기여가 없었고 유지에도 기여가 없었죠. 그건 재산 분할에 전혀 산입이 안 됐고 그 결혼 전에 증여받았던 11층짜리 그 건물 그거는 이제 결혼 동안에 아내가 같이 유지를 하는데 기여했다 해서 일부분 그 사건에서 2억 정도였는데 2억 정도의 그 인정을 받았어요. 재산 분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흔히 우리가 왜 뭐 부모한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을 때 숟가락 몽둥이 하나 안 받고 그냥 둘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이 정도 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런 부부가 헤어질 때는 무조건 반이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둘이 같이 둘이 일궜다고 같이 하면 모금장 이뤘으면 그건 무조건 절반. 무조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대충 절반.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에도 부인이 더 많이 기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인이 더 열심히 해서 그런 경우에는 반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 재산 분할이라는 건 당장의 생계와도 직결될 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재산 분할을 한 연예인이 누군지. 문영미! 남자한테. 누구고 그 금액은 또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혼으로 최고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한 스타 3위는 누굴까요? 오연경. 오연경 씨. 장은영 씨 아닐까? 장은영 씨. 장은영 씨도 저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고요. 예. 알고 있어요. 네. 자, 3위를 한번 그러면 일단 공개해 볼까요? 재벌가와 결혼했던 고현정 씨인데요. 고현정 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겨주고 위자료와 함께 15억을 받았다고 그래요. 야,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는데. 소문으로는 무슨 거기에 있는 빵집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참 소문이 무성하죠. 하지만 그 실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죠.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들었는데 지금 헷갈려 죽겠고 김경란이랑 저랑 3개월 살다가 이제 깨진 거예요. 총 벌어놓은 게 100원이야. 그럼 100원이야. 예를 들어서 100원이야. 그럼 얼마 나눠 갖는 거예요? 네, 원칙적으로 네. 이혼 요새 재산 분할은 예전에는 너무 전업주부들은 헷갈리니까. 너무 뭐 10%, 20%밖에 인정 안 해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거의 절반의 기여를 인정을 합니다. 50원 맞벌이든 전업주부였든 간에 50원씩 갖고 끝냅시다. 네, 50원. 이 50원짜리야. 너 안 놔줄 거니까. 올감인데요. 2위, 어우 더워. 2위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김지미 씨? 누가 있어요? 김지미 씨. 김지미 씨. 네. 그래요. 자, 과연 누굴지 지금 쉽사리 추측을 잘 못하시는데요. 네, 모르겠어요.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진짜 소녀시대와 맞먹었던 배인순 씨가 전 남편에게 25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재벌이잖아요. 배인순 씨 같은 경우는 전 남편이 재벌인데 배인순 씨가 그 재벌의 어떤 그 경제 상태에 결혼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늘린 재산은 부인의 내조가 필수적인 사업에 그 재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 거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3위, 2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금액을 주거나 받은 1위. 주거나 받은 거예요? 네. 주거나 받은?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고 싶네요. 1위 하고 싶네요, 1위. 김태우 씨로 하죠, 김태우 씨로. 자, 그렇다면 과연 누굴지 가장 최고의 기록을 가진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네, 여러 매체에 따르면 제가 가수 출신의 연예기획사 대표로도 유명한 박진영 씨가 매달 30억 원과 함께 매달 2천만 원을 전처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예요? 그거는 뭐 정확하게 제가 그 전처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1위 하신 우리 박진영 씨 같은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상 이게 알려지게 된 거는 그 부인이 소송을 하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 가처분 또는 가압류라는 그런 걸 미리 해놓게 됩니다. 아니면 사실 뭐 상대방이 그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남한테 처분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사실 이혼 소송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뭐 지금 박진영 씨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있는 사옥이라든지 아파트 이제 여기에 이제 가압류를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이혼을 하실 때 아까 우리 사례자께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빈손 들고 나오다시피 그런 이혼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청구하기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재산부터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이 어느 정도의 이제 비율을 나누어질 것이냐는 이제 판사가 정하거나 또는 재판상 합의를 통해서 나눠지게 되죠.